문중실록 12권 문중 2년 3월 9일 임술 세번째 기사 1452년 명경태 3년 함길도 감사에게 여시하기를 지금 온 사신이 변장이 도망해 온 중국 사람의 유무를 보고하는 것을 기다린 연후에 그 가부를 결정하려고 하니 마땅히 빨리 보고하고 이내 사목을 갖추어 보내라 하였다. 문정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29일 임술 네번째 기사 1452년 명경태 3년 성균관 앞의 길을 열어 넓혔다. 이보다 먼저 성균관과 동리의 인가가 길을 끼고 있으니 서로 떨어지기가 겨우 25척 정도이므로 타는 길이 매우 좁아서 빗물이 내를 이루었는데 이때 와서 인가를 철거하고 길을 넓혀 50척이나 확장시켰다. 문정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29일 임술 다섯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태안군사 진유번을 파출시키도록 청하다. 태안군사 진유번이 사람을 곤장을 쳐서 죽였으니 청컨대 파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언진현감 이순백이 의창의 미곡을 일시 융통하여 출납했으니 이는 비록 결정되지 않았지만은 정적은 이미 나타났으니 마땅히 파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윤하지 아니했다. 문정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29일 임술 여섯번째 기사 전 헌납 고 태필에게 죄를 주도록 하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전 헌납 고 태필은 아내가 있는데도 아내를 얻고서 사칭하기를 전처를 망쳐라 하니 사죄로 장 90대를 집행하고 후처를 이의시키고 전처와 다시 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죄는 사인이 사인에게 저지른 죄를 말한다. 이인은 이혼이다. 문정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30일 개해 첫번째 기사 환씨에게 명하여 경애로 아래에서 관역을 쏘게 하고는 임금이 가서 구경하였다. 문정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30일 개해 두번째 기사 회성현 교도를 혁파했으니 민호가 유망하여 500호도 차지 않은 까닭이었다. 문정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30일 개해 세번째 기사 중설일을 경기의 주군에 보내어 악병을 구려하는 수륙제를 거행하도록 하였다. 문정실록 12권 문종 2년 3월 30일 개해 네번째 기사 환관 전균을 가선대부로 삼다. 전균은 총명이 남보다 뛰어나고 재간이 있으므로 세종은 그에게 문방의 일을 맡도록 하였다. 세종의 전균은 지편전과 승정원에서 고금 경사의 말을 뒤섞어 인용한 것이니 여러 수백 원이나 되고 건신의 대답도 또한 이와 같았는데 전균은 글자를 알지 못하면서도 출납할 적에는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으니 이로써 임명되었지만 그러나 이 품의 관직은 임명되지 않았었다. 세종이 일찍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성분이 오만하니 그 관직을 높여줄 수는 없다. 관직이 높아지면 반드시 방자할 것이다 하였더니 이때 이르러 그제야 가선대부에 임명되었다. 건국 초기에는 전조의 옛것을 그대로 따라서 환관들이 아직도 조관의 직책을 겸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태종이 즉위하자 엄하게 억제를 가하여 죄가 있으면 조금도 용서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은 처음으로 제도를 정하여 자헌대부가 되는 것은 허가하지 않았으며 비록 공로에 대해 많이 주더라도 또한 이 품의 관직은 경솔히 임명하지 아니했으니 그 당시에 금대를 띈 사람은 넓은 환관 12여 명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다. 김수가 제수의 명령을 거짓 전함으로부터 일체의 장주는 모두 대언으로 하여금 친히 아뢰도록 하고 맡은 직책은 등불을 밝히고 소재하며 자따란 일을 출납하는 데 지나지 않을 뿐이었다. 세종은 항상 경계하기를 예로부터 나라 일을 그르치는 것은 모두 너희들이 했으니 각자가 마땅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조사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자가 있으면 죄를 지고 용서가 없겠다 하였으니 이로부터 사람마다 스스로 근신하여 사대부를 보면 모두가 예절을 갖추어 존경하게 되었다.
말년에 사표국을 설치하여 황관으로 하여금 이를 주관하도록 하였고 또 좌우 엉방을 설치했으니 모두가 임금이 동궁으로 있을 때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견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 무리들이 장차 세력이 커질 것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임금이 즉위하였으는 관대함으로써 대우하여 책임을 지워 일을 시킴이 점차 성해지고 상으로 하사하는 것이 매우 많았다. 특별히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팔고 세력이 강성해져서 혹은 법가의 종자를 힐책하기도 하고 혹은 난관을 업신여겨 꾸짖기도 했으니 말하는 사람이 서로 잇따라 방자하여 불법한 형상을 남김없이 진술했지만은 임금은 이 무리들이 정권을 잡고 병권을 장악하지 않았으니 제어할 것이 못된다고 하며 도리어 말하는 사람을 오월하다고 여기었다. 어떤 사람은 임금에게 아뢰기를 세종께서 환관을 대우하며 매우 엄격하였습니다. 만년에 비록 숙질로 심궁에 오래 계셨지만은 측근 사람의 말이 그 사이에서 행하지 못하였는데 전하께서는 마음이 너그럽고 인자하여 환관이 점점 방종해져서 회방하고 칭찬하는 말이 때로 혹시 위에 들렸사오니 이로써 말한다면 전하의 강단이 세종에게 미치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감히 선왕을 바랄 수 있겠는가. 나는 깊은 궁궐에서 나서 자란 놈들 환관과 조석을 함께 거쳐 했으니 나를 두려워함이 선왕과 같지 않은 까닭이다. 그러나 나의 어린 군주는 혹시 전신할 이치도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은 장성한 군주이니 저들 근습이 능히 이간시킬 바는 아니다 하였다. 처음에 임금께서 환관으로서 내사보, 군기감, 충호 위의 임무를 겸무시키려고 하여 가부를 여러 승지들에게 물으니 여러 승지들이 미처 대답하지 못했는데 좌부승지 정이하니 말소리가 나자마자 대답하기를 매우 좋고 매우 좋습니다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찬미승지라고 불렀다. 칙사 윤봉과 정선이 올 적에 진기한 놀이개거리 물건을 많이 가지고 와서 임금이 측근 신하에게 뇌물을 주어 하고 싶은 대로 이루기를 구한 임금은 정선이 동궁 시절에 이에 공로가 있다고 하여 노비를 주려고 하였다. 대신들은 모두 옳지 않다고 했지만 정의하는 형방성기라서 중간에 있으면서도 측근 신하들의 의사를 알고도 임금에게 권하여 많이 주도록 했으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침을 뱉고 욕을 하였다. 금대는 정의품의 관원이 녹봉에 따라 뛰던 띠이다. 대은은 승지이고 조사는 조신이며 사표국은 세종 27년 1445년에 대궐 안 내사 복시 남쪽에 비밀리 설치하던 영초 굽던 곳이다. 법가는 임금이 행차할 때 노부의 하나인데 대개 선농에 제사하고 국학에 거둥하고 무과 전시에 거둥할 때 쓰는 노부로서 의물은 전정의 반의장임이었다. 근습은 환관을 말한다.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1일 얼추 첫 번째 기사. 소훈황후의 존호를 추가해서 올릴 때 그 옥책의 내용. 영의정 황보인과 의정 김종수를 보내어 책보를 받들고 휘득전에 나아가서 소훈황후의 존호를 추가해서 올리니 임금이 종친과 백관을 거느리고 친히 책보의 향축을 주기를 표문해 배려하는 의식과 같이 하였다. 그 옥책의 글은 이러하였다. 비음이 영원히 감추어졌으니 어찌 슬픈 회포를 감내하겠으며 지덕은 명칭하기가 어려우니 마땅히 출승의 전례를 지극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번잡한 예식을 더불어 베풀어 따뜻한 규칙을 거행합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왕비 소헌왕후께서는 장경하시고 정전하시며 자인하시고 건검하시어 임금의 통치를 크게 보좌했으니 풍하는 이남에 터전하였고 왕비의 의표는 능히 보존했으니 본질을 만세에 번연시켰습니다. 숨은 교화가 크게 나타나고 아름다운 법도가 밝게 전해졌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외람되게 신은 연노를 받고 홍조를 계승하게 되니 이에 칭찬을 돌려드리는 칭호를 올려 은혜를 갚는 정성을 펴려고 합니다. 삼가 옥책을 받들어 선임 재성 소헌 왕후란 존호를 추가해서 올리니 효사를 양철하여
흠윤을 내리심을 바랍니다. 아름다운 칭호를 영구히 받아서 큰 복록을 한없이 누리도록 하소서. 책보는 옥책과 금보이고 옥책은 제왕이나 후비의 존호를 올릴 때 송등문을 새긴 간책이다. 휘음은 왕의 아름다운 덕행과 언어이고 지덕은 지극한 덕이고 이남은 시경의 주남과 소남의 두 변명인데 주남은 주나라 문왕의 후비가 수신제가 한 일을 노래한 것이고 소남은 남국의 제후가 후비의 덕화를 입은 것을 읊은 것이다. 본지는 본손과 지손이고 연모는 자손을 위한 좋은 계획이고 홍조는 큰 제왕의 자리를 말한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1일 을축 두 번째 기사 환자 이기를 보내어 음식물을 태평간에 선사하였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2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장차 담제를 지내려고 희득전에 나아가서 재개하면서 유숙하였다. 담제는 상제 후 1개월을 지나서 지내는 제사인데 초상으로부터 윤달을 계산하지 않고 27개월째 되는 달에 지내는 제사이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2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동궁을 대신하여 대군들로 하여금 94를 대신 행하게 할 것을 묻다. 도승지 강명경에게 명하여 의정부에 가서 의논하기를 동궁이 나이가 어려서 부묘할 때 94를 행할 수가 없으니 여러 대군들로 하여금 대신 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아니 여러 사람들이 아뢰기를 옛날의 전례도 아니며 우리 조정의 고사에도 또한 없으니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로 그대로 따랐다. 부묘는 3년상이 끝난 임금의 신들을 종묘에 모시던 일이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2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이조에서 여러 도감의 지색이 과다하게 많은 패단을 아뢰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여러 도감의 지색은 혹은 사무가 기묘하지 않은데도 정원의 수가 너무 많아서 주의할 점에는 번잡하여 패단이 있는 까닭으로 본조에서 의정부와 더불어 쓸데없는 관원을 도태시킬 것을 함께 의논했습니다. 예장도감은 사부사 판관이 합하여 6명인데 지금 3명을 도태시켰다가 일이 있으면 그 시기에 이마에 더 임명하도록 하고 재생원 별자는 2명인데 1명을 도태시키고 조지소 별자는 4명인데 1명을 도태시키고 관습도감은 사부사 판관이 합하여 6명인데 2명을 도태시키고 악하 별자는 3명인데 1명을 도태시키고 내의원 별자는 13명인데 조관 별자 1명을 도태시키고 주자소 별자는 7명인데 2명을 도태시키고 사련소 별자는 2명인데 1명을 도태시키고 수성 전선색 별감은 6명인데 2명을 도태시키고 정구 별자 1명을 혁파시키고 해민국 별자는 2명인데 문신 별자 1명을 도태시키고 군자 조승색은 3명인데 1명을 도태시키고 본감 판사로서 겸하여 임명시키고 검화도감은 사부사 판관이 합하여 6명인데 2명을 도태시키되 그 도태시킨 별자 가운데 개만한 사람이 있으면 자리가 빈데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3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담제를 지내다. 임금이 현포를 입고 익승관을 쓰고 오서대를 띠고 담제를 지내고 쓰는 곤령포를 입고 옥대를 띠고서 궁굴로 돌아왔다. 의장은 모두 길시로 회복하였으나 하례만은 정지시켰다. 백관들이 표리 안마를 바치고 여러 도에서 하전을 바쳤다. 길시는 평상시를 말한다. 문정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3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도승지 강명경으로 하여금 명하여 담례 예물로서 마포 120필을 받들어 사신에게 선사하고 또 마포 20필 석등잔 2사 인삼 20건 만화석 5장을 선사하면서 말하기를 전하께서 토산인 박물을 가지고 길을 갈 때 의 비용에 보태 쓰게 하셨습니다 하였다. 박물은 변변치 않은 물건을 말한다.
문종실록 13급 문종 2년 4월 3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조사관 임효인이 윤형에게 요구를 당한 것으로 사직할 것을 청하다. 임효인이 비염하면서 아뢰기를 여름 제사에 서게 하는 날 문을 나갈 때 호조판서 윤형이 뒤에 있다가 주먹으로 등 위를 때리면서 너도 재상과 함께 같은 때에 문을 나가는가 하였으니 이것은 희롱하는 말이 아닙니다. 욕을 이같이 당하고 편안스럽게 직책에 나아가기가 마음에 편안치 못합니다 하였다. 임효인에게 명하여 명수하여 출사하게 한 임효인이 아뢰기를 신이 용렬한 자질로서 요람댁의 간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욕을 이같이 당하니 직책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는 마침내 상소하여 사직하며 신은 본래 무상한 사람으로서 간관의 직책에 승핍하니 항상 땀이 나고 부끄러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달 4일에 의정부에 나아가서 하양 대제의 서계를 받을 때 당상관들이 다 나가기를 기다려 신도 또한 동현문으로부터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주먹으로 신의 등을 때리면서 성난 목소리로 꾸짖기를 너도 또한 지금 나오는가 하므로 돌아보니 호조판서 윤형이었습니다. 신이 용렬한 자질로서 남에게 천대를 받아 이런 구타하는 욕까지 당하고서 부끄러운 얼굴로 직책에 나가며 마음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신의 관직을 파면시키고 의질고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대신하게 하소서는 임금이 윤판서가 필시 이런 짓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희롱이 지나지 않는 것이니 무슨 혐의가 있겠는가 하면서 이내 출사를 명하였다. 윤형이 와서 아뢰기를 임효인이 신이 주먹으로 등 위를 때리면서 간관을 업신여기고 욕배였다는 이유로서 사직하는 데 이르렀다고 하는데 그러나 실제는 신이 한 짓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미처 자세히 보지도 않고서 신이 한 짓이라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대저대가는 비록 감찰과 정은과 같은 풍계의 낮은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희롱과 모욕을 경솔히 가할 수는 없는데 하물며 사관은 지위가 높고 명망이 무거운 벼슬이겠습니까? 또 신이 가래색 제조가 되고 임효인이 별감이 되었으니 당상관과 낭청 사이인데 어찌 감히 서로 희롱하겠습니까? 곁의 사람 가운데 이를 들은 자들이 신을 광망하게 여길까 매우 두렵습니다. 마음의 시로 부끄러우니 원컨대 신을 유사에 내려서 11일 분변하도록 명하시면 실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것이 어찌 판서의 한 일이겠는가? 직책에 있기를 비염하지 말라 했다. 조금 있다가 임효인이 또 와서 아뢰기를 어제 신에게 출사하도록 명하셨는데 그러나 윤형은 말하기를 신의 한 짓이 아니고 도리어 신이 미처 자세히 보지도 않고서 잘못 아뢰었다고 하는데 신이 되풀이하면서 이를 생각해보니 비록 밤이지만 좌우에 횃불을 벌려놓아 화나기가 대낮과 같았으며 또 큰 소리로 말하기를 너도 또한 같은 때에 나오는가고 했으니 애매하게 밝히기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윤형은 허위의 일이라고 말하니 신은 무리를 매우 두려워하므로 다시 비염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우헌납 조원이가 또 아뢰기를 윤형은 임효인이 미처 자세히 보지도 못하고서 이런 말을 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윤형을 배종한 지인 녹사 임효인을 따라간 연리가 하나둘이 아니니 이목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청군대 유사에 내려서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강명경이 또한 아뢰기를 이 일은 비록 작지만 대체의 관계가 있습니다. 판서와 사관의 사이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때에 출입할 수는 없습니다. 판서가 나가지 않았는데도 사관이 자리를 지나가서 먼저 나가는 것도 진실로 옳지 못하고 사관이 마땅히 나가야 하는데도 판서가 오래 머무르다가 뒤에 나가는 것도 또한 옳지 못한 일입니다. 임효인이 사직하고 또 지금 인현판이 이것은 반드시 부끄럽고 욕된 일을 거듭당하게 되니 마음속에 분분함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윤형은 대신으로서 사실을 숨기고 자복하지 않는데 어찌 예절에 어긋난 것으로서 능히 사실을 다 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마침내 사헌부의 전지를 내려서 윤형이 간관을 구타한 이유가 임효인이 차례를 읽고 재상과 같이 나가다가 욕을 당한 죄를 국문하도록 하니 대개 다른 주의 판사는 모두 풍계에 따라 차례대로 섰는데 윤형은 집사로서 다른 반열에 따로 섰고 서계를 마치고 나서 이품 이상의 관원이 나간 후에 임효인은 풍계에 따라 나왔는데 윤형이 섰던 것이 바로 반열에서 멀었으므로 임효인보다 뒤진 것이고 임효인이 윤형보다 먼저 나와서 행동에 실수한 것은 아니었다. 이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관이 빗나간 주먹을 맞았는데 판서는 헌부의 탄핵을 당하였다 하였으니 대개 이를 비난한 것이다. 임효인은 용렬하고 나약하여
사관이 되었어도 한마디 말도 없이 그대로 따랐다. 헌부에서 이를 국문하여 마치지 못하였는데 사면을 만나서 임효는 마침내 좌천되었으나 그러나 윤형이 임효인을 구타한 것을 사람들이 능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상은 착한 행실이나 공적이 없음이고 승피본 재능이 없는 사람이 벼슬을 하며 동현문은 산문의 좌우에 있는 문이고요. 낭청은 난관이며 열리는 일서이고 인혐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일이며 분부는 붕괴하는 모양이다. 문정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3일 정묘 네 번째 기사. 병안도 도관찰사 정의안이 매 15년과 개 10마리를 바쳤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4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요동의 자문에 회답한 것을 사신에게 보이다. 도승지 강명경에게 명하여 회자의 초고를 가지고 가서 사신에게 보이니 사신이 말하기를 전일에 해송한 인구의 수요와 시일은 이같이 하나씩 계좌시킬 필요는 없으며 마땅히 처음에 경태 2년 3월 20일부터 모년 5월 5일에 이르기까지 해송한 인구의 합계가 몇 명이며 몇 구인가를 차례로 말한다면 문서가 한만한데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지금 해송인의 공사는 어찌 자문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하니 강명경이 말하기를 이 자문은 요동의 자문을 회답한 것입니다. 지금 해송인의 공사는 해송하는 자문을 기록했습니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강명경이 또 말하기를 지난해 정조사가 북경에 갈 때에 태감 윤봉이 성지를 입으로 전하기를 본국에 만약 해동청이 있으면 모름지기 즉시 중국에 진언하되 다만 차인에게 맡겨 지내는 것은 불가하니 후에 사신이 올 때 모름지기 가지고 와서 바쳐야 한다 했는데 지금 마침 해청 두세련이 있어 진언하려고 하였으나 그러나 성지에 차인에게 맡겨서 바치지 못하도록 했으므로 이에 진언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해주사의 행차에 붙여서 진언하려고 합니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좋습니다 하였다. 회자는 회답하는 자문이고 계좌는 낱낱이 자세하게 한 조목 한 조목 열기함이며 자문은 우리나라의와 중국의 외교 담당 관부 사이에 왕래하던 문서를 말한다. 성지는 황제의 명령이고 차인은 따로 임명하는 사람이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4일 무진 두 번째 기사. 환관 엄자치로 하여금 태평간의 음식을 선사하니 사신이 선사한 물품을 눈으로 가리키며 강명경에게 이르기를 이것은 전하께서 선사하신 것이니 받지 않는다며 명령을 어길까 매우 두려움으로 받지만은 가지고 가는 길에 물품을 싣고 가는 말 때문에 또한 전하께 번거로움을 끼칠까 두렵습니다. 함으로 관반 이병과 김하 등이 의논하기를 본국에서 중국인을 대우한 실정을 지금 해송인 등의 공사에 상세히 기록했는데 만약 공사를 회자에 기록하지 않는다면 해송하는 자문을 상례의 일로 여기어 중간에 머물러 지체시켜 병부에 이르지 못하여 중국 조정에서 이를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 회자에 기록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하였다. 강명경이 이 의논을 가지고 위에 아래는 임금이 승무는 제조에게 명령해 서로 의논하여 아르게 하였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4일 무진 세 번째 기사. 평안도 도관찰사 정의안이 매 13년가 또 바쳐 개 10마리를 바쳤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4일 무진 네 번째 기사. 북청엄의 치소를 별난대 동구로 옮기도록 하다. 황보인이 북청엄의 치소를 별난대 동구로 옮기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치소는 현청을 말한다. 문정실록 13권 문정 2년 4월 4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진사의 시취 조건을 아래다.
1. 십운씨는 파제에서 경구를 바로 말하게 되나 지금의 격조는 비루함이 매우 심합니다. 옛날 작품을 베껴서서 봐도 서로 도습함으로 제술이 이미 쉬워져서 마침내 모람하는 패단을 열어놓으니 비빌건대 시부는 없애버리고 진사도 생원을 시험하는 예의에 의하여 모두 고부와 고율시 중의 일편으로서 뽑도록 하며 율시는 6운 이상을 시험하고 고시는 10운 이상을 시험하고 5원시와 7원시는 시관이 그때에 임하여 정하도록 하소서. 1. 동국정운은 이미 고금의 운수를 참작하여 정한 것이므로 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가 없으니 빌건대 예부 운과 같이 대략 주해를 내어서 거자로 하여금 아분하는 데 쓰도록 하소서. 1. 전자에 연한 법을 세운 것은 대개 시분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장년한 사람은 모람하기가 쉬운 까닭이었습니다. 비록 연한이 있더라도 나이를 속인 사람이 잠은 많으니 지금은 만약 시부를 합하여 진사를 뽑는다면 마땅히 연한을 없애고 널리 취재하소서. 1. 생원의 예의에 의하여 가래와 소학을 강하게 하소서. 1. 진사와 생원은 각기 따로 시험에 뽑는다면 방방 육아하는 이외에 지방의 유생의 수십일 동안이나 유련하게 될 것이니 번거로운 패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빌건대 같은 때에 한 곳에서 하루 걸러서 시험을 뽑도록 하고 방방은 좌우로 나누어 서로 번갈아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1. 지금 시부의 두 편으로서 인재를 뽑는다면 생원시와 이미 경중이 없을 것이니 나이 차례대로 섞여 앉게 하여 장류의 순서를 다투는 풍습을 막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파제는 과거를 볼 때 시의 첫머리에 그 글자의 뜻을 들추어냅니다. 연한의 법은 과거를 볼 때 나이를 제한하던 법이다. 방방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합격 증서를 주던 일인데 문무관은 홍패를, 생진관은 백패를 주었다. 유가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광대를 데리고 풍악을 잡히어서 좌주, 선진자, 친척 등을 찾아보던 일이다. 문조실록 13권 문중 2년 4월 4일 무진 6번째 기사. 거둥할 때 시신들의 반차에 벽제하지 못하도록 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거둥할 때의 시신들의 반차에서 사음보와 사관원은 큰 소리로 벽제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강맹경이 일찍이 아뢰기를 무릇 거둥할 때 사관원에서 때를 지어 벽제하는데 심하면 소리가 어연에까지 이르니 아주 무례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를 금하게 하소서였으므로 이 명령이 있게 되었다. 벽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나갈 때 구중 별배가 그 길 위에 자빈의 통행을 금지시키던 일이다. 어연은 임금이 탄 수레이다. 문정실록 13권 문중 2년 4월 4일 무진 7번째 기사. 육방 승지에게 매를 각각이 1년씩을 하사하였다. 문중실록 13권 문중 2년 4월 5일 기사. 첫번째 기사. 환관을 명하여 경회로 아래에서 화를 쏘게 하고 임금이 가서 구경하였다. 문중실록 13권 문중 2년 4월 5일 기사. 두번째 기사. 부제한 후에 종친이 풍정을 바치려고 하니 전례를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다. 승정원에 명하기를 종묘에 부제한 후 종친이 풍정을 바치려고 하니 그것을 전례를 상고하여 아뢰어라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부묘를 한 후에 종친이 풍정을 바치는 것은 비록 고려에는 없지만은 이를 하더라도 해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물품을 정하지 않는다면 종친 등이 다투어 풍성하고 사치하려고 하여 그 패단이 작지 않을 것이니 마땅히 물품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풍정은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신하들이 임금에게 물건을 바치던 일이다. 문정실록 13권 문중 2년 4월 5일 기사. 세번째 기사. 고을의 수령을 업신여긴 죄로 변안열을 중도 부처시키다. 과천사람 변안열이 고을의 수령을 업신여겨 욕보이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으며 또 원종 공신의 후손이니 용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자신이 공신의 후손임을 믿고서 한 고을의 주인을 업신여겼으니 사정은 용서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므로 외방에 중도 부처하도록 명하였다.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5일 기사 네 번째 기사 평안도 도관찰사 정의안이 매 13년간 개 5마리를 바쳤다.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5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각도의 명하에 물선을 바치지 말도록 하는 것을 의논케 하다. 승정원에 명하기를 지금 사신이 다만 두목 두 사람만 거두리고 왔으니 지형하는 비용이 옛날에 비교한다면 적은데도 각도에서 5일마다 한 번씩 물선을 바치게 한다면 배단이 있지 않겠는가. 만약 용도를 계산해 보아서 여유가 있다면 우선 각도의 명령하에 물선을 바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영접도관에게 물어서 하려라 하였다.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5일 기사 여섯 번째 기사 안평대군 이용에게 화엄경과 법화경을 강하게 하다. 이용에게 명령하여 향수를 가지고 대자암에 가서 화엄경과 법화경을 강하게 하였다. 향수는 부처에게 올리는 글을 말한다.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6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사신에게 오징어를 선사하다. 황간 이 길을 보내어 태평간에 음식물을 선사하고 오징어 2,000마리까지 선사하였다. 이보다 먼저 사신이 관반에게 말하기를 내가 올 때 유참장이 명복관을 얻고 싶어 하므로 그 형상을 물었더니 바로 오징어였습니다. 하므로 관반이 이를 아뢰니 임금이 주도록 명령하였다.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6일 경우 두 번째 기사 평안도 도관찰사로 하여금 사신을 잘 접대하도록 명하다. 도승기 강명경에게 명하여 칠서하기를 전에 아뢰기를 사신이 관찰사 수령관의 관하에 도착하려고 한다 하였으니 만약 회정할 때에도 다시 이런 말이 있다면 다만 대답하기를 대인이 누추한 곳에 와 계셨는데 국가에 알리지 않고서 사사를 접대하게 되니 실로 항공합니다고 하라 하였다. 수령관은 경력과 도사이다.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7일 심리 첫 번째 기사 도망해 돌아온 중국 사람이 서울에 온 것을 사신에게 알리다. 도승지 강명경에게 명하여 가서 사신에게 말하기를 전하께서 대인을 말로서 여러 번 변장에게 타일로 도망해 돌아온 인구를 재촉하도록 했더니 어제 저녁에 호문으로부터 도망해 돌아온 중국 사람이 8명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사신이 말하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강명객이 또 말하기를 대인이 말하기는 모련의 야인이 만약 우리나라의 변경에 거주한다면 모두 국경 밖으로 쫓아내도록 하라고 했는데 대체로 모련이는 우리 국경과 거리가 매우 멀므로 다만 강내뿐만 아니라 강외에 또한 한 사람도 온 자가 없는데 하물며 우리나라와 평소부터 원한이 있으니 저들이 와서 거주할 이치도 없을 것이요 우리도 받아들일 의리가 없습니다. 아니 사신이 그렇습니다 하였다. 강명경이 나가니 사신이 도망해온 중국 사람을 불러서 보고 함께 이야기한 후에 관반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사로잡혀 거주한 곳이 훈문에서 가기가 2, 3일 노정인데 스스로 말하기는 우리들이 2월 초 5일에 국경상에 도착하여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서 안변에 도착하였고 제촉에 보냄으로 4일 만에 서울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므로 내가 묻기를 왕경에서 차견한 관원을 어디에서 보았는가 하니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전일에 차견에 보낸 사람 반드시 후문에 도착하지 않을 것이니 모름지기 전하께 아뢰어 다시 사람을 시켜 후문에 가도록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다시 통사 이유덕을 불러서 내가 본국 사람인데 어찌 감히 이를 일으키겠는가. 그대도 또한 이를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서울에 도착한 것이 벌써 몇 날이 되었는데 도승지는 언제 떠나서 언제 도착하였는가. 하므로 임금께서 이 말을 듣고 사정전에 나아가 강명경을 불러보고 그로 하여금 자신에게 말하기를 예조에서 대신의 말을 가지고 계달하였더니 전하께서 이를 들으시고 소신에게 명하여 그 사유를 자세히 계달하도록 하였는데 이므로 이들이 노상에서 차견한 관원을 만나지 못한 것은 관찰사가 도내를 쓸력하며 두루 돌아다녀서 정한 곳이 없으니 차견된 관원은 관찰사에 있는 곳을 찾아서 간 때문에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안변에 도착하니 관찰사가 비로소 왕경에 차견한 관원을 보고 재촉하여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지경상에 도착한 지 1개월여에
바야흐로 이곳에 도착하였는데 또 내가 서울에 도착한 후에 차관 관원은 어찌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것은 지체한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했다. 강명경이 말하기를 후문을 가는 길은 광명보다 멀기 때문에 차견하여 보낸 사람이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후문에 가는 길은 옛날에 장천사가 해청을 잡으려 오는 것 때문에 그 길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지도에 빠짐없이 기재하였는데 어찌 감히 길이 멀다는 것을 핑계 삼습니까? 요동과 북경의 사이가 29참이고 북경과 남경 사이가 41참이니 합계 70참인데 빨리 간다면 7, 8일이면 능히 도착할 것입니다. 지금 후문에 가는 길이 비록 멀다고 하더라도 왕복 10여일이면 여유가 있을 것이니 모름지기 전하께 아뢰어 빨리 사람을 차견하여 후문에 도착하여 도망해 돌아온 인구가 있고 없음을 자세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본래 동명이 사람이니 우리나라를 향하는 마음이 어찌 감히 후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사람이 후문에 이르러 도망해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내가 이 사람을 거느리고 돌아가서 요동도사에게 맡기고는 이어서 알리기를 내가 머문 동안 2번, 3번 재촉하고 독려하여 도망해온 인구는 고작 여기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습니까? 하므로 강명경이 이 말을 가지고 아뢰니 밤이 곧 자정을 넘으려 하였으나 임금이 명하여 급한 영말로서 함길도 도관철색의 유서를 내리기를 지금 온 향통사가 말하기는 3월 초 8일에 중국 사람 5명이 회령부에 도착한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34일이 지났다. 비록 중국 사람을 빨리 오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나온 사연은 마땅히 치게 하이하는데 경은 어찌 맡겨두고만 있는가. 여러 차례 내려보낸 유서를 변장이 알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지를 밤낮을 가리지 말고 상세히 주의다 아뢰어라 하였다. 강내는 두만강이고 강외는 두만강 밖이다. 후문은 우리나라 동북면 여진과 공적으로 통하던 관문인데 시대에 따라 그 위치가 변화했다. 향통사는 각 지방에 머물러 통역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사람이다. 문정실록 13군 문영 2년 4월 8일 MC는 첫 번째 기사. 좌부승지 노숙동이 사신에게 문안하였다. 이내 이르기를 어제 전하께서 대인의 말을 들으시고 밤중에 도승문을 열고 즉시 급한 영말을 보내셨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어제 향통사가 호문으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도망해온 중국 사람 4, 5명이 경성에 도착했습니다 하였으니 말한 것과 사실과 같다면 그 인구와 변장을 집어도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곳이라면 중국 조정의 땅이 아닌 데가 없는데 저 모르니 등은 거만하게 굴고 해독을 부려서 중국을 침략했으니 죄악이 깊고 무겁습니다. 중국 조정에서 그 죄를 토벌하려고 했으나 실행하지 못했는데 저들이 스스로 복제하여 인구를 돌려보냈다고 청하였습니다. 옛날에 영락 황제께서 북방을 정벌할 때 사미 달자가 요동의 인민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았으니 황제께서 이를 들으시고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 이것은 소위 한쪽 발굽을 베는 것과 같을 뿐이니 그들이 있고 없는 것이 무슨 관계이겠는가 하였습니다. 지금 사로잡힌 인구도 또한 계산할 것이 못되지만은 모르니 등이 돌려보낼 것을 주청하고 있으며 또 본래부터 중국 조정의 백성에 소속되었으니 버릴 수도 없습니다. 내가 차임을 받아 이곳에 도착하여 망연히 적의 성식도 알지 못하고서 돌아간다면 미임받고 온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였다. 또 말하기를 내가 17일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서울에 돌아온 날을 회자에는 3월 20일로 기재해 채우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이곳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도망해 온 인구들을 재촉에 돌아간 듯이 저주로 나타날 것입니다. 후문으로부터 온 사람에게 나를 보게 한다면 내가 그 후차에 도망해 온 인구 있고 없음과 저곳의 적의 성식을 묻고자 합니다 하였다. 노숙동이 아뢰기를 임금이 사정들에 나가서 강명경을 불러보고 묻기를 사신이 후문으로부터 온 사람을 보려고 한다면 나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대답하기를 영의정 황부인이 북방의 사물을 단독으로 관장하니 무릇 대인의 말을
자세히 알고 처치하고 있으므로 조관을 보내지 않고 영의정으로 하여금 가슴 대답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강명경이 아뢰기를 전일에 사람을 후문에 보냈던 일을 사신에게 말하였으니 지금 만약 영의정으로 하여금 가서 대답하게 한다면 사람을 후문에 보내지 않았음이 명백합니다. 이 같은 일은 곤도가 없을 수 없으니 매우 총명한 지인을 보내어 어제 후문으로부터 왔습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모든 일이 정직한 것이 소중하니 교묘히 꾸미는 말은 매우 부끄럽다. 지금 온 역자가 가서 대답한다면 이것은 정직한 일인데 그러나 이 사람 미혹함으로 말하는 사이에 응대를 잘못하면 더욱 옳지 못한 것이 된다 하고 즉시 황보인 김종서 정분 이양 허호를 불러서 강명경으로 하여금 묻게 하니 황보인 등이 아뢰기를 지금 지인 1인을 승차라 일컬어서 갔다가 돌아오게 하여 관찰사의 계본을 가지고 와서 보이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고 김종서 허우 등은 아뢰기를 아곡한 일은 할 수는 없습니다. 역자로 하여금 가서 보도록 하고 이어서 계본을 보이면서 말하기를 급박한 일인데 조관을 보낸다면 반드시 빨리 오지 못할 것이므로 말 잘 타는 역자로 하여금 반낮을 가리지 않고서 그 도의 감사에게 통보하여 자세히 알려서 처치하도록 한다 하고는 또 이 사람을 시켜와서 보고하게 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회자 안의 서울로 돌아온 날짜에 대하여 모두가 아뢰기를 명령을 맞이한 날은 당기고 늦출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즉시 강명경을 보내 사신에게 말하기를 당초에 일이 급박하였으므로 유시한 바의 사인은 문안에 자세히 기재하였다. 하고 말 잘 타는 사람에게 주어서 보냈더니 이 사람이 본도 관찰사의 계본을 받아가지고 돌아왔으므로 이내 관반 김하로 하여금 이를 읽도록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이미 알았습니다 하였다. 강명경이 또 말하기를 칙스를 맞이하는 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 대인이 17일에 길을 떠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3일 동안 머물러서 호문에 자견하여 보낸 사람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마땅히 전하의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하였다. 복제는 죄에 대한 형벌을 복종함이며 사미달자는 만주의 송화강 중상류에 사는 내지 여진 올량합을 말한다. 여진족과 몽고족의 혼혈족이다. 성식은 소식이고 지인은 의정부에 속한 이속이고 역자는 역졸이며 아곡은 아첨하고 간사함이다.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8일 임신 두 번째 기사 회례연 때에 양령과 효령이 술잔을 올릴 때 앉아서 받도록 하다. 임금이 정부에 의논하기를 회례연 때에 양령과 효령은 모두 들어와 참석하고 있는데 술잔을 올릴 때에 앉아서 받을 것인가 일어나서 받을 것인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창업한 군주는 제부를 신하로 삼지 못하고 곤제를 신하로 삼으며 수성한 군주는 제부와 곤제를 신하로 삼으니 이것이 큰 예절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였다. 제부는 여러 숙부이고 곤제는 형제이며 수성은 부조의 업을 지킵니다.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9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익조의 신주를 영령전에 옮겼다. 익조는 태조의 증조부이다.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9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원유관을 쓰고 강사포를 입고 휘득전이 나가서 면복을 입고 동가를 고하는 제사를 지내는 종친과 백관들이 조복을 입고 시위하여 배제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원유관은 임금이 조화에 나올 때 쓰는 관이다. 동가는 임금이 탄 수레가 대궐 밖으로 나감을 말한다. 문종실록 13권 문종 2년 4월 10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세종대왕과 소헌왕의 신주를 부묘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의정 김종서에게 명하여 위판을 문소전에 부하고 익승공 황희, 정렬공 최윤도, 문경공 허조, 문희공 신계, 문정공 이수를 묘정에 배향시켰다. 왕희는 세종주에 있어 의정부에서 가장 오래 있으면서 대체를 보존하는 데 힘쓰고 어지럽게 고치는 것을 일삼지 않으니 세종이 그의 지론이 정대함을 여러 번 칭찬하였다. 어떤 사람이 일찍이 그가 탐험한 행실이 있다고 일컬었으나 그러나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것은 곧 일찍이 황씨의 자제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의 말이었다.
허조는 나라를 근심하기를 자기 집과 같이 하고 적심으로 봉공하였으며 말과 행실이 모두 본받을 만하였다. 대개 황희의 중후함은 대체를 얻었고 허조의 충직함은 법을 지켰으니 수성의 어진 재상이라고 이를 만하다. 최윤덕은 젊었을 때 청렴하고 정직하다고 이름이 알려졌는데 후에 공기를 받고서는 이르는 곳마다 위엄과 은혜를 아울러 베풀었다. 파저강을 정벌할 때는 군율을 지키기를 엄하게 하니 세종이 그가 장수의 재간이 있다고 칭찬하였다. 이수는 잠저의 구은 때문에 또한 배향에 오르게 되었다. 신계는 젊었을 때 문학으로서 이름이 났고 만년에는 임금이 지우를 만나서 말하면 들어주고 계획을 따랐으나 그러나 임금의 뜻을 잘 맞춰 그 성질이 각박하여 덕이 백성에 미칠 것이 없었는데 묘정에 혈실하게 되니 사람들이 마음에 맞지 못하였다. 그 배양의 교세에 이르기를 생각건대 우리 황고께서는 많은 연거들을 총람하여 물고기와 물과의 관계처럼 같이 즐거워하고 구름과 용과의 관계처럼 제때 서로 만나게 되었다. 그때 여러 경들은 말하면 들어주고 계획은 따르며 공은 이루어지고 이름은 성취되었다. 큰 공헌은 국가에 있고 지극한 언덕은 생민에게 미치었다. 옛날의 예절을 상고해보건대 마땅히 번잡한 의식을 거행해야 하겠다. 황희는 자표는 괴위하고 총명은 전륜하며 덕량이 괭심하여 자신이 수상이 된 지 24년 동안 대체를 보존하게 힘쓰고 분경을 일삼지 아니하여 나라의 시기가 되었었다. 허조는 타고난 성품이 엄격하고 정중하고 마음은 정성되고 공경하는 데에 두었으며 조용히 예법을 따르고 행동은 법도로서 하였다. 가정에서 시작하여 나라에 미치니 사람들이 가난이 없었다. 치도를 보좌하여 빛나게 하며 혼업은 뒤 세상에 전하여졌다. 최윤덕은 침착하고 지혜가 있으며 너그럽고 용납함이 있었다. 청렴하고 검소하여 자신을 지키고 진리박하고 검소하여 꾸미지 아니했다. 걸출한 무략은 세상에 뛰어나서 행군하는 것이 기율이 있었다. 동방과 서방이 힘껏 주선하여 공로가 높아서 비할 바위가 없었다. 신계는 총명하고 강과하며 좋은 계획을 능히 결단하였다. 식견은 고금을 통달하고 제주는 경제를 온축하였다. 성명을 만나서 속에 감추어 둔 포부를 전포하였다. 계획과 책략을 힘써 짜내어 승평한 세상을 빛나게 하였다. 이수는 타고난 자질은 올량하고 몸가짐은 단아했으며 학문은 성리를 연구하고 처사는 건신하고 조심하였다. 선왕의 지우를 만나서 잠저 시절부터 따르게 되었다. 성악을 깨우쳐서 비익함이 매우 많았다. 내가 작은 몸으로서 큰 기업에 계승하게 되니 매양 선왕의 끼친 계획을 생각하여 여러 경들의 남긴 공률에 미치게 되니 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아니함이 없지 않았다. 이에 종명에 부재하는 시기에 당하여 특별히 종사하는 바늘에 올려서 공로에 보답하는 전례를 넓힌다. 아, 정리는 실제로 고갱에 간절하니 은혜가 어찌 유명에 다르겠는가. 만세의 영혼이 향사하여 왕가와 기쁨을 같이 하기를 바란다. 이 때문에 이에 교시하니 백성들은 마땅히 그리 알아서 짐작하라 하였다. 지로는 항상 주장하는 이론이고 적심은 진심이며 봉공은 국가를 위하여 심력을 다함이며 수성은 창업을 한 뒤 이어 바다 지킴이며 파저강은 압록강의 지류인 동가강을 말한다. 이 유역 일대 건주의 올량합 이만주가 그 부족을 이끌고 살고 있었다. 구원은 전에 입은 은혜이고 혈식은 배향이며 황고는 세종이고 총람은 인심을 얻어 모두 자기에게 신복시킴이고 자표는 모양과 태도이며 괴위는 크고 훌륭함이며 전류는 남보다 월등히 뛰어남이며 덕량은 인격과 도량이며 괭심은 크고 기품이며 분경은 수선하게 고침이며 시귀는 점을 칠 때 쓰는 시초와 귀갑을 말하는데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뜻이다. 간언은 이간하는 말이며 강과는 굳세고 계단성이 있으며 경제는 경세 재민을 말하며 성명은 고명한 군주이고
성학은 임금의 학문이고 작은 몸은 자기를 경칭함이며 기업은 왕업이고 종사는 배향이며 고갱은 임금이 가장 믿는 중요한 신하이다. 유명은 저승과 이승을 말한다. 문종실록 13권 문종2년 4월 10일 갑술 두번째 기사 임금이 궁궐에 돌아오니 이 계전이 가요를 올리다. 임금이 제전에 돌아와서 원유관을 쓰고 강사포를 입고 의장과 고치 악을 갖춰 궁궐에 돌아오니 종친과 백관들이 조복 차림으로써 시위하였다. 도상에서 나이를 설치하고 또 채붕을 경복궁 문전에 설치하였다. 성균 박사 이 계전이 유생 1070인을 거느리고 험가요를 하였는데 그 가사에 이르기를 신등은 삼가 생각하건대 주상전하께서 중리가 계속해 빛나시니 효사가 선유를 이어받았으며 3년의 상복을 마쳤으니 희사를 창묘에 이루어짐을 아뢰었습니다. 신과 사람이 서로 기뻐하고 해와 달이 더욱 빛났습니다. 신등이 듣건대 도는 선대를 계승하는 것으로서 어려움을 삼고 예는 조상을 제사 지내는 것으로서 큰 일로 삼는다고 했는데 걔는 현명하고 능히 공경했으니 당연히 구가하는 사람이 돌아가게 될 것이고 무왕은 성철하고 왕업을 계승했는데 오직 상제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대개 한 시대의 성대한 기회인데 실로 예전에 없이 만나게 드물었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주상전하께서 학문은 일신에 향상되고 인효는 천성에서 나왔습니다. 선대의 뜻을 계승하고 이를 계승했으니 두루 다스린 사업이 위대했으며 소리 없는 데서 듣고 나타나지 않는 데서 보니 선왕을 추념하는 생각이 간절하였습니다. 효도로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으니 오직 예절만을 준행했던 것입니다. 이에 한나라 제도의 상기를 마쳤는데 잇따라 은나라 제도의 시를 맞추었습니다. 신주를 종석에 부재하고 또한 힐향을 명인에 있어 받았습니다. 몸소 규정을 받들었으니 고니는 용장의 채색을 빛냈으며 변두를 빨리 날랐으니 소수는 봉우의 모습을 이르게 했습니다. 예악의 흥기를 밝혀서 반가의 경사를 넘치게 하니 화기가 가득히 차고 송승이 떠들썩했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등은 모두가 용렬한 자질로서 성대한 행사를 보게 되었으니 이에 우나라 주자를 거느리고 공손히 주나라 조반에서 맞이했습니다. 나아가 보면 해처럼 따뜻하고 멀리서 바라보면 구름처럼 장엄하며 우러러보면 더욱 높고 연구하면 더욱 단단하여 볼 때는 앞에 있다가 갑자기 뒤에 있으며 손으로는 춤추고 발로는 뛰면서 마음껏 즐기며 영탄하겠습니다 하였다. 가사에 이르기를 밝고 밝으신 우리 임금께서 성하기 날로 향상되고 큰덕은 하늘처럼 덮으셨습니다. 월량에 있을 때부터 삼선을 진실로 잘 실행하여 효후가 일찍 나타났는데 한나라를 간무하니 문물이 덕을 삼하여 모두가 이극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별빛처럼 그 덕은 더욱 빛나고 바다의 침륜처럼 언덕은 깊고 구가가 같이 일어났습니다. 개설을 잊지 않았으며 효사가 한이 없었습니다. 상중에 있을 적에 마음이 상했는데 그 상중에 공손하고 말이 적었습니다. 전죽의 식사와 안색의 슬픔은 성운을 따르고 선왕을 모범하여 행동이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빨리 가서 3년이 갑자기 닥쳐서 갑작스럽게 길제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내를 타니 교사가 허공에 비등했습니다. 아 하고 어어 하니 어위가 뇌가가 되고 기여가 아아가 하니 아아하니 혹은 오른편에서 기도하고 혹은 왼편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이에 묘우에 들어가서 이에 신주를 합사시켜 이에 두 조를 올렸습니다. 공손한 태도로 호를 받들고 직서가 향기 나고 성악은 양양하였습니다. 신이 위안되었으니 온갖 복록을 받아서 상서를 낳고 복을 내리셨습니다. 법가가 궁궐에 들어오니 해가 꼭 중천에 오고 혼풍이 바야흐로 온화졌습니다. 황고의 아이와 백발의 노인이
담담하게 앞서고 뒤서서 수다스러우며 머리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우리 임금을 우리가 떠봤더니 성덕은 탕탕하여 요제의 이마와 같았으며 내가 지은 시를 내가 노래하니 면면한 과질은 주왕가에 빛이 났습니다. 백성이 편안하고 풍속이 번성하여 어린애가 부모를 사모하듯이 다투어 만수를 불렀습니다. 신의 무리들은 노둔하고 용렬하나 다행히 천재 일시를 만나서 오늘날을 보게 되었으니 즐거운 마음을 분발하여 강구 연월을 영구히 추구하면서 종사의 안녕을 노래합니다 하였다. 기로인, 판례, 섬시사, 경지 등도 또한 가요를 바쳤으니 그 가사에 이르기를 덕은 효도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환심은 여서에 얻게 되고 예는 제사보다 중한 것이 없는데 성사는 종팽에서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순재의 문명을 본뜨고 당왕의 성명을 실천하여 이미 양암의 상대를 바쳤으니 천부의 의식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는 곧 소전을 공경하고 소친을 사랑하는 것이니 대개 또한 공인은 임금을 주우로 삼고 덕 있는 임금을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옥찬을 이미 드렸으니 검녀가 곧 돌아왔습니다. 화일이 바야흐로 널리 퍼지는데 혼풍에 이에 이르렀습니다. 충룡을 몰아서 길을 경계하고 우사를 명하여 명지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버들은 전기를 휘날리니 구가에서 용사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꽃은 건패를 영접하니 천관은 원로의 행렬을 늘어섰습니다. 이에 거령은 급히 닥쳐와서 방호를 대궐 아래에 이고 있으며 과아씨는 힘을 써서 화승을 어연 앞에 높이 받들고 있습니다. 금악과 수령이 쟁령하고 주군과 패골이 돌올하였습니다. 하늘을 뒤흔드는 악을 팔음을 연주하여 요란하게 울리고 땅을 움직이는 환승을 구시를 기울여 매우 분잡하였습니다. 신등은 함께 상류의 저녁 햇빛을 보존하고 우로의 깊은 은혜를 거듭 입었습니다. 굶주리면 밥 먹고 추우면 옷 입으며 실상 임금의 은혜가 후해졌으며 아침이면 일하고 저녁이면 쉬었으니 어찌 임금의 힘이 있음을 알겠습니까? 비록 견마의 나이가 쇠잔했지만은 진실로 규곽의 해를 향한 성심은 간절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바늘에 나아가고 눈을 닫고 하늘을 쳐다보니 학발은 헝클어져서 이미 수레를 뒤따르는 건장함은 모자랐으며 태배는 구부러져서 삼가 격악하는 노래를 진술하겠습니다 하였다. 노래에 이르기를 오견이 조용히 구천에서 내려오니 멸류 차림으로 비궁에 제사하고 돌아왔네. 거리는 난로가 나누어졌으니 풍운이 성대하고 산은 복령이 솟았으니 일월이 한가롭네. 백발의 강구 노래는 봉피를 맞이하고 단성의 화산 축수는 용안을 절하네. 이 마음을 환하게 하늘이 굽어보시니 지척 사이에 천세를 3번 부르는 것이 방불하였네 하였다. 고취악은 제향이나 궁중에 큰 예식, 국장이 있을 때 악대가 부는 음악이다. 헌가요는 임금이 환궁할 때 이를 환영하여 유생들이 가사를 읊고 교방에서 가요를 노래하던 의식이다. 중리는 역경의 이괴인데 해가 둘 겹친 것을 뜻하니 부처가 왕위에 잇따라 상속함을 말한다. 선유는 선왕의 모유이고 청묘는 종묘이며 구가는 여러 사람이 제왕의 언덕을 칭송하여 제창함이며 상제는 상례와 제례이고 일시는 날로 새로워지며 종석은 종묘 안의 돌로 만든 신주를 만들어 두던 장이며 힐향은 흥승이고 명인은 밝고 깨끗하게 하여 지내는 제사이고 규장은 예식의 때에 장식으로 쓰이는 귀한 옥이고 용장은 용의 문이고 변두는 종묘에 쓰는 제기이고 소수는 순제의 음악 이름이며 봉우는 봉황의 기시고 주자는 맏아들이며 월량은 세자이고 삼선은 3가지 착한 일 곧 어버이를 친애하고 임금을 존경하고 장상을 섬기는 3가지 도리라 한다. 간무는 감국 무군의 준말로서
왕세자가 임금을 도와서 국사를 감독하고 군사를 순무하던 일이다. 민물은 백성을 이름이고 이극은 왕세자이며 개선은 개성하는 차례이고 전죽은 된죽과 묽은죽 즉 거친 음식이다. 성후는 성인의 교훈이고 난녀는 임금이 탄 수레이고 규사는 네 마리의 용말을 이름이고 아아는 온화하고 무난한 모양이며 어어는 호종의 위이가 있는 모양이고 의위는 의식대 임금을 따르는 호위병이고 뇌가는 비범한 모양이며 아아는 아리따운 모양이고 두조는 제기이고 직선은 매기장과 차기장 꼭 재수를 이르는 말이고 성악은 음악의 소리이며 양양은 도처에 두루 충만한 모양이며 법가는 임금이 거둥할 때의 의장의 하나이고 탕탕은 광대한 모양이며 면면은 쭉 이어져 끊이지 않는 모양이며 과질은 오이와 북치 종선과 지손의 비유이다. 강구 연월은 태평한 세월이고 여선은 백성이며 종팽은 종묘의 제사이고 양암은 임금의 거상중을 이름이고 천부는 신들을 옮겨 종묘에 합사함이며 옥차는 옥으로 만든 술그릇이고 검녀는 금으로 만든 수레이며 화일은 봄날을 이름이고 축융은 불을 맡은 신이고 우사는 비를 맡은 신이고 구가는 도성의 큰 거리이고 용사는 깃발에 그려진 용과 뱀이며 천관은 많은 관원이고 원로는 원추새와 백로 이새의 모습이 하나하다 하여 조정에 늘어선 백관들의 질서정연함을 말한다. 거령은 황하의 신이며 방호는 산신산의 하나이고 과아씨는 중국 고대의 실력을 가졌다는 인물인데 태형산과 왕옥산 두 산을 옮겨서 길을 통하게 하였다고 한다. 화숭은 화산과 숭산이며 쟁령은 험준한 모양이고 돌올은 높은 모양이고 팔음은 악에 쓰이는 8가지 악기 곧 종 등의 금, 경 등의 석, 금 등의 사, 적 등의 죽, 생 등의 포, 부 등의 토, 고 등의 혁, 어 등의 목이다. 구시는 옛날 도성 안에 설치했던 9개의 시장이고 6개는 길 서쪽에 3개는 길 동쪽에 두었다. 상류는 해가 지는 곳이고 견만의 나이는 자기 나이가 겸침이다. 자기 나이의 겸침이다. 규각은 해바라기이고 학발은 노인의 백발이며 패배는 노인의 등이며 구천은 구중궁궐을 말하며 비궁은 종묘를 말하고 난로는 고관의 위이를 난세와 백로의 이를 아름답고 고상한 모습에 비유한 것이다. 복령은 복례상과 영주상이며 봉필은 임금의 행차이고 용화는 임금의 얼굴이다.